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젊고 활력 넘쳐 좋습니다. 우리 발표자들도 다 젊은 사무관, 서기관들이신 모양인데 우리 청와대도 좀 구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책실장님, 비서실장님 불안하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또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이 라떼는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약간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기회가 적어진 사회, 저성장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변동적인, 역동적인 사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 바뀐 게 큰 원인일 겁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대별로 봤을 때 노인 또는 뭐 어린이, 영아 관련된 정책들, 장애인 정책, 이런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유난히 없는 정책을 발견했어요. 청년에 관련된 지원 예산 정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일부에서 무리하다라고 판단했던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걸 도입해서 시행해 봤는데, 어쨌든 액수는 적고 한계 연령만 혜택을 받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세대별로 보면 아마도 기성세대들 머릿속에는 청년들은 뭐 신체 건강하고 또 전도 양양하고 또 미래가 창창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보호하기보다는 기회를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경쟁이
정말로 기회가 적어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죠. 그래서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어요. 즐거운 도전이 아니라 고통이 되다 보니까 친구도 자꾸 사라지죠. 절대 요약한 노트 안 보여준다.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 된 거죠. 밟고 넘어가야 돼. 함께 손잡고 함께 극복하는 동지들이 아니라 정말 우정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부터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산다. 이런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세대별로는 가장 취약계층이 됐죠.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인 희망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나 또 잘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인류 역사상 뭐 전쟁의 시대, 정말 오래된 기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고 또 희망이 있었죠. 아, 우리 자녀 세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신규 세대, 젊은 세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나의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내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믿었죠.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출생도 결코 망설여지지 않았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원망할 수만은 없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역시 나도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년의 삶은 곧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의 미래이자 현재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또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제 근처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실 기회로 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향 성장이 아니라 상향 성장할 수 있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거기에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어요.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파이를 키워야 이 기회가 늘어나야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또 정책을 우리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우리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한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또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 딸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무관들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은 아들, 딸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될 경우에 그 미래의 아들, 딸을 생각해서
고민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겠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참 많이 하죠. 출생률 낮은 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진 것 없는 맨 땅에서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그 위대함도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청년 문제를 포함한 미래의 희망이 적어진 사회에서 이 고통받는 이 상황도 세계 최악인데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유효하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희망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모범적인 나라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찾고 또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되겠죠. 또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저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의욕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이 세월의 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듣고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듣고 역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한 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분야별 핵심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와 전면에 위치한 LED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이 다음 세대 성장 단계별 투자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처 포용사회 전략과장 이혜림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청년 정책 예산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청년의 다음 단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부터 정부가 준비한 투자 전략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삶에는 3가지 불안이 함께합니다. 늦어지는 첫 취업, 그래서 또 늦어지는 자립, 높아지는 미래 불안. 3가지 숫자가 보이시는데요. 그 쉬었음 인구가 65만, 고립운둔 54만. 숫자들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은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찾기도 어렵고 생애 주기마다 끊겼고 체감도는 좀 낮았습니다. 왜 필요할 때 없고 나는 안 되지? 그런 질문이 항상 또 좀 따라 붙었었죠. 청년의 기회가 끊기면 청년의 다음 단계도 끊어집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신입 채용인데 경력을 찾네. 알바 늦으면 안 되는데.
이번 공모전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뭔지 모를 청년 정책이 뭐 이리 많기만 해. 나에게 맞는 정책은 안 보이는데 버티기만 말렙이네. 다시 하기 쿨타임이 없네요. 네, 조금 깝깝하시죠?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이 다음 단계로 가는 곳곳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때로는 청년한테 왜 집중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정책 담당자로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 인재이다, 인구 기반이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하는 문제는 부모 세대한테는 또 안심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세대의 미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투자를 43.3조 원, 43조 3천억 원, 50% 이상 최대로 늘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는 아닐 겁니다. 청년의 첫 시작부터 제도전까지 그리고 기회가 쭉 이어지도록 그리고 한번 미끄러져도 회복이 되도록 재도전할 수 있도록 그 끊어진 성장의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볼까 합니다. 내년에 그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를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출생 단계에서는 아이 맞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12살 때까지 아이 기본수당을 받게 되고요.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같이 돈을 모아서 부모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종잣돈을 모읍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18세 성인이 되는 단계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 수준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청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고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 지원과 AI 훈련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돕고요. 도약 장려금과 미래 적금을 통해서 최대 일하면서도 사실 목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 1억 9천만 원 수준, 9,500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잘하고 사실 배우고 일하고 모으고 이렇게 독립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성장 여정 이렇게 그 성장이 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실제 첫 번째 사다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와 창업을 보고 계시는데요.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사실 청년의 역량을 키워도 경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또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쨌든 조금 삐끗삐끗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게끔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부터는 세부 사업들 명칭들이 보이는데요. 이 내용들을 조금 메모해 두시거나 해서 나중에 이 혜택들을 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큰 줄기는 4단계입니다. 경력을 요구하기 전에 경력을 만들 기회부터 열겠습니다. K-UDIL 아카데미와 AI 훈련으로 역량을 높여주고요. 대학 단계 첫 경력 프로젝트와 실제 훈련을 받아도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 연계 장려금을 통해서 훈련과 기업 채용이 바로 이어지게 합니다. 취업 후에는 근속 지원을 통해서 쭉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창업 청년한테는 창업 안심보험을 통해서 사실 재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년이 어느 단계에 있던지 간에 그 성장 경로를 탈 수 있게끔 돕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자산 형성 부분에 있어서 격차 완화 부분입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서 사실 자산 흐름을 가질 수 있게끔 돕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출발선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결국 청년의 미래 모습까지 결정짓도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월세 지원이나 사실 내 집 마련을 하는 단계까지 보금자리론 같은 부분을 쭉 지원해 가면서 사실 그 사이에 그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 발판을 사이에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산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청년 기회자금, 청년 미래 적금을 거쳐 뒤에 자산 확대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질 부분입니다. 고립운둔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이탈 아니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경우에 일경험과 상담을 통해서 우선 사회와 다시 연결합니다. 군 복무 기간에는 결국 그 기간이 자산도 모으고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고요. 청년 문화 패스나 천원의 아침밥 모두의 카드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상을 누리게끔 돕겠습니다. 결혼, 출산, 페널티 부분을 좀 많이 없애고 결국 그것이 메리트가 되도록 그 메리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용만큼 중요한 게 또 전달이자 또 체감인데요. 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정책을 찾는 일이 왜 이렇게 배달앱에서 메뉴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간단할 수 없나? 뭘 받으려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바꾸려고 합니다. AI 추천과 맞춤 알림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을 먼저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온통 청년 앱을 만들고요. AI 서비스가 또 가동될 겁니다. 혜택 알림이라는 데서 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클릭을 하시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혜택들이 바로 나한테 올 수 있게 그렇게 내년부터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부처들끼리 그 노력을 착수했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의 경우에 보시듯이 20개 부처에 60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가지고 대표 브랜드 사업 중심으로 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청년한테 가는 기회는 더욱 넓히는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 투자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차질 없이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는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으로 마무리하시죠. 이게 뭐지? 직장에선 이렇게 일하는구나. 나 오늘 완전 힐링. 나와 함께 해줄래? 이제 좀 청년에게 메리트가 보이는 것 같아. 맞아. 저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다음 단계 성장 투자를 좀 탄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실 언제든 기획예산처와 또 담당하는 부처에다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희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이 청년 자산 형성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김희진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자산 형성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취업한 뒤일까요? 아니면 첫 월급을 받고 나서부터일까요? 금융위원회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빌더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미래적금과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중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청년기까지 초기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년이 되면 마주하는 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간 700만 원이 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연간 50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독립하면 주거비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청년에게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돈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금리는 최대 7에서 8%,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올해 첫 모집에는 140만 명 가까이 청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가입 요청도 많아서 9월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요구도 분명했습니다. 부모의 소득 때문에 가입이 제한받는 것이 좀 아쉽다. 소득이 없어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좀 더 두텁게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미래적금을 과감하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 요건 폐지합니다. 27년부터는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십니다. 둘째, 더 필요한 청년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형이 있는데요. 기존 12%의 매칭 비율을 15%로 상향합니다. 거기에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재직자 여러분께는 무려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기존 가입자 당연히 같이 챙기겠습니다. 우대형의 기여금 지급 비율 상향은 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3년 뒤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50만 원씩 총 1,800만 원 적립하면 지방 중소기업 우대 트랙 기준으로 2,507만 원, 단리 30.1% 적금 상품 수준의 만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돈을 생산적 금융 IS의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 상품 간 연계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계속 자산 형성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빌드업 프로젝트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산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차곡차곡 납입해서 중도 인출 없이 자녀가 청년이 되는 시점까지 목돈을 키워갑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미래를 뒷받침하는 종잣돈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6%를 수익률을 가정하면 120만 원씩 19년 동안 투자 시 4,3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한 청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독립을 위한 보증금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종잣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청년이 되고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미래적금과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설명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청년들이 금융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산을 기반으로 더 큰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지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사무관이 청년 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사무관 이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가 2027년 예산에 새롭게 담은 두 가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뉴스에 보면 청년 주거 지원이 되게 많다는데 소득 기준이 빡빡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더라고요.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서 좋은데 외곽에만 많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더 많은 공공주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주택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원한도 내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증금 지원한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득이 낮은데 청년 전세주택 지원은 부모님 소득을 많이 봐서 저는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소득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청년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상과 같이 많은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70%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사가 있으나 실제 거주 경험은 7%에 불과합니다. 영상 속 청년들 의견과 같이 입주 대상이 되지 않거나 요건이 맞더라도 살고 싶은 곳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입니다. 그간 공공주택은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되었습니다. 외곽에 위치하거나 좁은 평형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합니다.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 마감재 등 전면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수요가 많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에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사회초년생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2번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청년 전세주택은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되고 지원 단가가 1.2억으로 낮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와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층이 역세권 등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구할 수 있도록 최대 2.4억까지 높인 새로운 전세주택 유형을 연간 5,000호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본인의 소득자산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가 경감되고 앞서 발표하신 금융위의 자산 형성 지원과 시너지를 발휘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든든한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공공주택부터 부담 가능한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통해 특별공급과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1세션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홍근 장관님, 이혁원 위원장님 흐뭇하게 보시더니 마지막에 김윤덕 장관님은 사진까지 찍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국민 여러분도 많이 신선하실 것 같아요.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청년 관련 예산과 사업들을 그 담당 실무진이 직접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이 자리에는 청년분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앞에 여성분 손 들어주셨고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청년 자문단 박승인데요.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 하셨으니까 저도 먼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 전에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지금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에서 가족 구성과 연계한 입주 기간 설정이 나와 있는데 출산 시 추가 연장인데 사실 식구가 늘면 평형도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직 때문에 지방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이제 평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새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형 공공주택에서는 그런 가족 구성원 변경이나 이직 등의 사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공공주택 관련해서 자원이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이 신설이 되는 거면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과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도 저희가 2세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정책 발표를 해서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성장 등을 위해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잘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정책 입안자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제 청년층의 이제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한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보편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됐고요. 당연히 더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저희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 기존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도 당연히 빈틈없이 추진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면서 또 고려를 했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계층이 살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취약계층에게도 저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정책 제도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택 수요가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성도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원래 정책 대상이었던 취약하신 분들의 주거질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제안 주실 분 계실까요? 바로 옆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획예산처 청년자문단 단원이면서 부산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윤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획예산처의 그 생애 주기별로 투자 전략을 이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매우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청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이나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을 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현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기존 상담 제도를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월세, 매매, 창업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청년들의 계약은 체결 전에 한 차례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좀 거치도록 하는 그런 청년 계약 안전망을 좀 제도화해보면 어떨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계약 전에 한번 지켜주는 것이 청년의 자산과 국가의 재정을 함께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듣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또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도 또 새로운 항목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좋은
아이디어시다. 그러니까 현재 부처 안에 있는 조그만한 사업들을 조금 더 달 보이게 그리고 더 체감될 수 있게끔 엮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요번에 자산 이런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그 미래 적금이든 펀드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희가 먼저 조금 청년 세대들이 조금 먼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자기 책임하에 또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앞 단계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제안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발표자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과 일자리, 문화, 출산, 양육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아영 교육부 예산 담당관이 청년 교육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예산 담당관 김아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2027년 청년 지원 예산을 4번 타자, 네 번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 부담까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대략 25년 전입니다. 예.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하나? 그 고민하는 지방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청년의 잠재력을 더 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교육부는 지방국립대에 특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이라면 또 대학생이었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국가장학금은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학업에 전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여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이면 누구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마음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0개 대학에서 6만 명의 신입생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2030년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총 확대해서 26만 명의 지방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사립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장학금, 이거를 대폭 늘려서 선발 인원을 현재 4,000명인데요. 10,000명까지 2.5배나 확대했습니다. 연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꿈꾸고 공부하고 살아가든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가 청년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 다들 한 번쯤 해본 억울하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신입 뽑는다면서 경력을 다 찾아요. 그럼 나 같은 신입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는 답답함인데요. 하지만 기업은 실무 경험이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 흐름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용 스펙만 기계적으로 쌓아가는 이 힘겨운 취준의 메비우스띠를 끊어내기 위해서 교육부가 2027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입니다. 총 4,650억 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돼서 대학생, 전문 대학생 6만 명이 졸업 전에 진짜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생 1인당 총 230만 원, 당당한 첫 경력 실습 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참여 비용,
총 24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또 학점 인정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지원해서 학생들은 실무적 경험과 첫 경력을 쌓아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력직 신입, 일 잘하는 실전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취뽀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안겨드리겠습니다.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2027년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인 지역균형 발전 장학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가 불안한 오늘을 다독이고 내일로 나아가는 단단한 사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잠재력을 더 큰 미래로 청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힘차게 응원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두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어서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첫 경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를 주제로 2027년 청년 일자리 예산 핵심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저마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신감 회복이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청년부터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청년, 그리고 구직 활동 중인 청년까지 K-뉴딜 아카데미, 청년 일경험, 채용 확대와 근속 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회를 촘촘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4년 5개월, 졸업 이후에도 첫 취업까지 11개월,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쌓은 경험들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경력을 요구하기 전에 경력을 시작할 기회가 필요해요. 여기에 AI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신입으로 시작할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이 악순환, 결코 청년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26년에 정부가 청년의 역량 강화와 경험,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면 27년, 내년에는 청년의 첫 경력과 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총 13만 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K-뉴딜 아카데미 같은 직무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까지,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견기업까지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리를 잡고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차곡차곡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올해 720만 원에서 내년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2배 넘게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의 성장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바로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AI 훈련을 받은 청년을 AI 기술 공급 기업이나 AI 혁신 기업에서 채용하고 현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에 정부와 기업이 최대 2년간 임금과 멘토링 비용을 함께 분담합니다. AI 훈련에서 실제 일자리로 기업의 신입 청년에서 숙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성장 사다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청년이 취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첫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흘린 모든 땀과 노력,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은 국가가 증명해서 청년의 다음 성장을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첫 경력과 일자리는 단순한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청년이 일자리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조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정책팀장이 청년 문화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정책팀장 김영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청년정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청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지 또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더 재밌게 그리고 더 가까이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분야에서 일하며 도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청년 세대를 사랑으로 지켜봐온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해. 너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청년들한테 패스 주는 것도 다 안다. 어디다 쓰는 기고? 알아서 잘 써야지. 청년 패스니까. 뭐? 청년의 패스? 그래도 청년을 패면 되나? 청년들아 노려라 너희들 것이다. 네, 청년 패스. 네, 할머님들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청년이 더 자주 또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문화 패스를 크게 확대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올해는 19세와 20세 청년에게 생애 딱 한 번 제공되었는데요. 내년에는 19세와 34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매년 제공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34세 전이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이나 도서 구매 패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청년 여러분이 선호하는 체육 분야까지 이용 범위도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 문화를 즐기는 문화요일,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이게 오네, 그리고 이게 인내 프로젝트,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이 여행을 가면 혜택을 더 얹어주는 반값 여행과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면서 포인트를 쌓는 튼튼머니까지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를 누리는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문화 현장에서 일하고 도전하는 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고 그 성장 과정에는 우리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비 예술인 프로젝트 지원부터 게임, 체육, 관광, 인턴십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일경험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크게 확대합니다. 사실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 36개국에서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12대 1에 이를 만큼 그 청년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답하여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2,000명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 경험이 다음 진로와 도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더 많은 문화를 누리고 문화 현장에서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청년 출산 양육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유일한 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소개를 맡은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첫걸음을 떼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 더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이것도 사주세요. 아이의 평범한 하루가 더 든든하도록 둘째부터 더 두텁게 지역에 따라 한 번 더 든든하게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아이와 가족의 가능성은 더 넓게 그렇게 아이는 자라 어느새 청년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한 걸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연결이 시작됩니다. 다시 움직일 힘을 찾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힘을 되찾고 이제는 저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출발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순간에도 아이의 첫걸음부터 청년의 다시 한 걸음까지 삶을 가로막는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청년들이 넘어야 할 어려움을 좀 선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청년의 삶에는 사람과 관계 맺기나 취업, 자립, 결혼, 출산 등 수많은 선택과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부담이나 관계 단절, 가족 돌봄 같은
혼자 넘기 어려운 선을 만나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며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두 가지 분야의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먼저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입니다. 그간 현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급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복잡하고 2세 이후에는 지원 금액이 10만 원으로 낮았습니다.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이나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우대도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 출생화부터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액을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 및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출생 후 1년간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 1,0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대 지역에는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동 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역에는 매월 20만 원, 우대 지역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중 절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영일세를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30만 원이 가산됩니다. 개편 이후에는 여러 변수에 따라 12세까지 총 지급액이 다양화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본 지역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개편하는 현행 대비 약 1,200만 원 정도가 1,280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돌봄이나 고립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년들이 일상을 되찾도록 돕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된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 민간 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또래 모임을 통한 관계 형성과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락 나눔이나 멘토 활동 같은 나눔 경험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며 쌓인 작은 성공은 청년들이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을 되찾는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멈춰있던 청년의 삶이 다시 움직이도록 든든한 회복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오늘 저희 복지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들도 많이 고민하고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가 또는 누군가는 여러분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한계선을 넘어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 발표자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정책 제안 들어볼 텐데요. 말씀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제 가까이에 있는 남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그 옆쪽으로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자문단 박강빈입니다. 우선은 고립운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16개 시도로 확대되는 건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사단법인 오늘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립운둔 청년의 대다수가 AI와 상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지점이 있는데요. AI가 프롬프트의 자살이나 선정성, 폭력성이 이제 추측될 경우에는 가이드 안내문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고립운둔 지표를 좀 설정해서 의심되는 친구들에게 이런 청년미래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좀 다각도 홍보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차 의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립운둔 청년들이 사실은 방에 있지만 오히려 이런 밖으로 나오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크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들을 늘리고 협력기관들도 내년에 120개까지 확대하고 홍보를 확대하면 이쪽 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계셨던 분도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2030 자문단 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우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일자리 이행 기간이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4년도 되게 청년에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 2년도 길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대학 재학생 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자리를 좀 얻고 싶은지 진로 탐색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통해서 청년들이 재학생 때부터 어떻게 내가 사회에 나가고 활동을 할지 그것부터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표한 것과 같이 단순히 그 본인의 진로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드린 사업들 잘 추진하고 또 청년들이 첫 경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면은 훨씬 그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제안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번엔 그러면 저기 여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청년예술인 홍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청년의 문화 소비자이자 향유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면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는 청년이 직접 문화의 생산자이자 또 해외 확산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이란 점에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 저는 이제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에 관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파견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나 네트워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귀국 후 국내에서 발전시켜 선보일 수 있다면 참여 청년에게도 해외 경험을 다음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이나 제2차 발표 지원을 국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고 내년엔 더 큰 규모로 확대될 거라서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 가서 한 번만 프로젝트를 하고 그냥 돌아오면 그 경험은 물론 뜻깊었지만 그렇게 만든 걸 또 써먹고 싶은 그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성과 공유의 방식으로 해서 좋았던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국내 무대로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현지에서 같이 교류나 협력을 했던 그 단체를 국내에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저희 고민에 좀 더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청년자문단 이동훈입니다. 저는 교육부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추진 이유와 그리고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5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순유입되는 인구의 한 77% 그 정도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전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파격적인 지원을 했을 때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지역 대학의 중심으로 우수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여러 가지 취업까지 다 연결을 해서 대학의 진학을 시작해서 지역의 정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첫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과 제안들은 관계부처에서 잘 검토한 뒤에 이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자분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 제약으로 발언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리에 서면 의견서를 비치해 뒀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님과 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굳이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발표자 우리 과장님들이신가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보완적인 의견이나 문제 제기도 잘 들었습니다. 각 부처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마련한 청년 정책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이게 이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좀 가꿔지게 될 텐데 우리 청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함께 힘을 내서 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미래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